네,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또 현재 금리에 대해서는 고점론과 함께 한 번 더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가 쏘아올린 메가시티 이슈가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부동산 아릴리사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벌써 연말입니다. 올해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에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사실 상반기는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간으로 이제 쪼개서 보시면 2년 연속 하락한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다만 이걸 월간으로 쪼개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상반기까지는 하락폭이 좀 둔화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매매와 전세 시장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남 3구나 용산구, 인천에서 송도 같은데, 경기도에선 과천 같은데 이렇게 핵심지 위주로는 거의 고점을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자 민감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금리 민감도가 큰 중저가 시장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하락폭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고요. 실제 회복세도 좀 더디다 보니까 매물량도 좀 쌓여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보게 되면 서울 내에서도 서울 중심권 혹은 서울 외곽 혹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중심권 혹은 경기도 외곽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별적이라는 거예요. 물건별로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 쪽은 웬만큼 회복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반면에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거래량도 어렵고 여전히 회복이 좀 더디다. 지난 가격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부분을 평가하려면 올해의 내용으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헤드라인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인상이 가파르게 일어난 건 2022년이었죠. 이제 내 집 마련 수요층들이 이제 대기 수요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가파르게 좀 빠졌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한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동결 기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금리 상단은 일단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4년에는 금리가 인하될 거냐? 그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사실 하단이 막혀있는 이른바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현재 수준에서 크게 이동이 없을 거다 전망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수요자는 2024년에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는 인식보다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에 더 집중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점점 오르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4년에도 이게 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좀 꺾일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요. 2023년에 매매 시장 전망을 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전셋값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서 사실 2023년을 전망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3년 전망할 때 이제 상저하고 로 전망을 했었고요. 2024년은 전망이 좀 더 쉽습니다. 매매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전세 시장이 선행지표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전세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들 대다수가 무주택 실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세값이 불안해지면 시차를 두고 매매로 전환이 됩니다. 전세 불안 자체도 사실 주거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내년에 지속이 되냐, 이 부분을 물어보셨잖아요. 지속이 된다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전월세 시장은 입주 물량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준공되는 물량이 가장 민감한데, 그게 2024년에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줄어들거든요.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 추세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임대차 3법 시행하고 나서 전세 가격에 거품이 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진통기가 끝나가는, 그러니까 제도 안착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빠질 때 월세 가격이 좀 급등했습니다. 월세로 갔던 수요가 다시 전세로 넘어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정부가 이제 특례 대출로 이제 보증금 반환 대출을 좀 활성화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는데,
건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입주 물량을 보면 되는 건데 입주 물량이 적어진다. 분양도 공급이잖아요. 그럼 분양이 공급이 잘 되려면 2023년에 인허가 물량이 많았었어야 됩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2024년에 분양도 적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거죠. 급격한 상승이냐 그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물가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뭐 점심값도 그렇고 뭐 교통비도 그렇고 비용들이 누적되는 부분들을 체감상 느끼고 계실 텐데 이게 생활 물가거든요. 주거용 혹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분양가부터 일단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주택은 반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전세 가격이 불안하고 분양이 잘 안 되고 입주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주택 쪽으로 수요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반영 속도가 기존 주택 쪽에서 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위치한 거든 혹은 수도권에 위치한 거든 혹은 아파트든 뭐 빌라 유형이든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의 상승세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 그래서 2023년을 차별적인 형태에서의 회복기라고 보면 사실은 2024년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매매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좀 상승할 것 같다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실거주자라면은 2024년에는 내 집 마련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정말 고민이 또 되실 것 같아요. 과거랑 조금 다르게 보실 거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아도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들이 유효했습니다. 2024년에 이제 진입한 다음에는 사실 높아진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된다 쪽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은 어차피 시드머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폭 수준에서의 상승분 그리고 내가 거주하면서 얻는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 소득 대비 더 클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겁니다. 상승폭이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급등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면 죄송하게도 시드머니나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인구 문제 많이 하고 출산율 얘기하면서 우상향하진 않을 거다 이런 의견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네, 뭐 우상향하지 않는다에 대한 기준을 인구 문제를 네. 끌고 오신다고 하면 수도권 인구는 아직 줄려면 멀었습니다. 그래서 한 2035년 정도 돼야 인구 개개인 쪽에서 좀 줄기 시작하고요. 그건 통계청에 가시면 데이터로 보실 수가 있고 1, 2인 가구가 폭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50년까지는 수도권에서 100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수도권에서 100만 가구가 2050년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다 매매 수요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점은 주거용은 필수재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채가 필요해집니다. 4인 가구가 2인 가구로 2개로 쪼개지면 집이 무조건 2채가 필요해집니다. 2050년까지는 수도권에서 인구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승 쪽에 가까운 지표가 나온다. 얘기를 설명드리고요. 인구는 중립적으로 보시고 다른 지표들을 보신다고 하면 주택 쪽에서의 공급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쪽에 주택 공급량이 충분한지 혹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충분한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표는 뭐 주택 보급률로 보시든 혹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로 보시든 주택 소유율로 보시든 사실 OECD 꼴찌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리더라도 양적으로도 부족한 시장이 수도권이다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방 쪽에서는 양이 충족된 곳들이 꽤 있으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좀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방 쪽에선 인구가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유출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수도권은 인구 문제랑은 일단은 별개로 놓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고 최소한 한 2035년 정도까지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중간에 혹은 뭐 금융위기 같은 특수한 이슈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는 뭐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